내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숨 쉬려고. 대답 잘해. 여러 가지 방정식 부터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제목에 여러 가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하나 딱 꼬집어서 단원을 만들기엔 약간 덩치가 작은 거야.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단원을 하나 만들 텐데 이 안에 보면 짜질구리하는 애들이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3차, 4차, 뭐 이론적으로는 5차, 6차도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3, 4차까지만. 차수가 높은 방정식,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다 지금 3차 방정식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도 가서 보면 여기도 3차 방정식 켤레근 이야기죠. 이것도 세제곱은 1이니까 3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고차 방정식 이야기들에다가 뒤에 가서 연립 방정식, 이제 보통 2차 들어가 있는 거,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덩어리가 3개가 들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끝에 참고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 있지만 꽤 중요합니다. 뭐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는 크게 3개가 있구나. 고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리고 부정 방정식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볼 텐데 3차 방정식이 뭐냐, 4차 방정식이 뭐냐는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별 얘기 아닙니다. 그죠? 제일 차수 높은 게 몇 차냐에 따라서 그냥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라면서 여기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뭐였지? 하나 또 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 두 번째는 근해 공식. 알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인수분해 가능하는 거고, 혹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해 공식이라는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근을 찾는 거야. 그지? 그런데 3차 이상의 방정식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뭐밖에 없는 거다. 인수분해 하나밖에 없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이 나왔어. 내가 해를 찾아야 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배우는 게 인수분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결국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고요.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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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한다고요. 세 번째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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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분해 한다예요. 결국 인수분해를 하셔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된다고요.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지. 그죠? 왜 우리 그 대단원 1단원의 맨 앞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다항식 연산 다음에 인수분해 나오잖아. 인수분해 하는 방법 뭐였는데? 공식에 있는지 보시고, 공식에 있으면 공식대로 하시고, 없으면 공통부분 있는지 확인해보고, 공통부분 치환해서 풀든지 아니면 약간 특별한 녀석인지 보는 거지. 예를 들면 보기차식이라든지 상반 방정식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런 얘들아, 그 시험 끝났다고 다 지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남겨놔. 졸업할 때까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다들 표정 되게 별로다. 제가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죠?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인수분해.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는 저 앞에 1단원에서 했던 거라고. 그거 그냥 끌고 와서 방정식을 끌고 가겠다는 거야. 원리 자체가 왜 그런 거냐를 생각해보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결국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방정식을 여러 개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여러 개의 인수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마치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3개의 인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그게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 하는 게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다고. 그걸 복습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공식 나와 있으면 그냥 공식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공식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건 누구냐면 밑에 있는 요 녀석들이고요. 졸업할 때까지 쓰는 걸로 따져보자면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정리 뭐였냐면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는 거였어. 그죠?
사실상 찍는 거지 뭐. 적당한 숫자 넣어가지고 0이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 조류제법 해서 나머지 0 되면 그 숫자 인수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찾는 게 제일 많이 나올 텐데 길게 보자면 지금 당장은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치환해서 푸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특수한 형태들. 이런 게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어. 4제곱, 제곱, 상수항.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니? 보기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두 가지 단계로 하게 되어 있어. 뭐를? x제곱을 치환. 보기차식이라는 건 복이라는 건 겹쳐 있다는 이야기였어. 2차가 겹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는 거라고.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그냥 t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2차식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죠? 뭐 이용하는 거다? 합차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응? 있어? 있죠? 있어야지. 야, 이거 다 했던 거야, 이거. 앞에서.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몇 번 보긴 봤을 텐데 이런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상반, 거울에 반사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운데 있는 C를 기준으로 개수들이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냐면 가운데 있는 걸 기준으로 개수들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x제곱으로 일단 땡겨내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서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t 가지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거야. 와, 다들 표정 되게 별로여서 안 되겠다. 문제를 하나 풀고 갑시다. 말로만 하니까 다들 뭔 소린가 싶은 그런 표정들이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거?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보기차식. x 4제곱, x제곱, 상수항. x 4제곱, x제곱, 상수항. 이렇게 생긴 거잖아. 보이죠? 7, 8?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차식이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보다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이거 보면 치환하니까 얘 누구 되는 거야? t제곱 되는 거지. 얘는 누구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t 되는 거지. 그 뒤에 더하기 4 이렇게 왔다고요. 네, 하고 나니까 어때? 인수분해 되잖아요. t-1, t-4는 0. 그 다음 뭐 하면 돼? 다시 t에다가 x제곱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각자도 또다시 2차식이 될 거기 때문에 얘도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하면 누가 되냐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인수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해를 찾으면 누가 된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4개가 되겠구나 라고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해가 찾아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것도 보러 갈까요? 공식에 있다? 인수분해 공식에? 모든 책에 다 있다? 알아? 다들 이렇게 표정이 없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공식에 있어. 있어. 인수분해 공식에 있다고. 별로? 그럼 이렇게. 얘도 보기차식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뭐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0 이렇게 생겼어.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인수분해 안 돼. 이거 허근 갖는 녀석이거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만약에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어쩔 거다? 갈아엎을 거라고. 다시 뭐 할 거라고? 합차 쓸 거라고. 합차 쓰려면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이런 형태로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녀석 맨 앞에 x 4제곱 붙어 있어. 맨 뒤에 더하기 1 붙어 있거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 2x 제곱이 와야지. 그럼 완전 제곱이 될 거잖아요. 이거 앞에 x 4제곱이고 얘 1이니까. 그지? 가운데 2x 제곱이 오면 되는데 이게 더하기 2x 제곱이 와도 되고 빼기 2x 제곱이 와도 되긴 되거든. 얘도 완전 제곱식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있던 식이 요 녀석이니까 원래 있던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얘는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와야 되고 얘는 이거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와야 돼. 그럼 요 녀석을 변형할 때 우린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지. 그지? 이건 더하기 뭐 제곱이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 모양새로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앞에 있는 건 뭐가 된다? x 제곱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x의 제곱이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할 거고 한 번은 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다시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 된 거니까 각각은 뭐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겠죠. 뭐 둘 다 허근을 갖긴 할 텐데 뭐 그래도 찾을 수는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 사실은 앞에 1단원에서 대단원 1단원에서 다 했던 건데 시험 끝나고 열흘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 거고 뒤에 가면 문제 계속 나올 거예요. 보도록 하시고요. 보는 김에 이것도 하나 보고 갑시다.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방정식을 풀라는 건 해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상반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눈치채는 게 당연히 첫 번째고요. 물론 4차식이니까 혹시 뭐 공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당연히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그지? 근데 이렇게 생긴 공식 따위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공통 부분이 눈에 바로 빡 들어와서 치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은 다시 보시면 6을 기준으로 마사고 3이잖아요. 좌우로 대칭인 형태라고. 그지? 그래서 얘는 식을 어떻게 바꿀 거다? x제곱으로 땡겨내면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6 빼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될 거라고요. 그지? 그러고 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먼저 좀 봅시다. 얘부터요. 개수들이 양옆으로 똑같이 생겼다는 게 포인트니까 같은 개수들끼리 먼저 모을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둘이 묶겠죠? 3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빼기 4로 묶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할 거라고?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라고. 그지? 그럼 요 녀석을 t라고 해버리면 요 녀석은 누가 돼요? 누가 돼? 얘가 t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생겼겠죠? 이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3t제곱 마이너스 4t 빼기 6 더하기 6. 6은 없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인수분해 되겠죠? 아이고 더하기 4가 아니고 빼기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제가 일부러 노란색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따지고 내려왔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고 t 자리에 인수분해 했으니까 다시 t 자리에 원래식 집어넣어 보면 누가 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3x 더하기 x분의 3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t 자리에 다시 x 더하기 x분의 1 대입하시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이제 다시 앞에 x제곱 아까 빼놓은 거 있죠? 요거 여기다 한 개만 주고 여기다 한 개만 주고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되는 거다? x제곱 더하기 1하고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 x제곱 두 개였으니까 요 괄호에다 하나 주고 여기 괄호에다 하나 주고 그래서 이렇게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럼 또 각각 나름대로 해를 가지겠죠. 물론 헉은 가지긴 할 텐데 뭐 그건 그거고 헉은 간다 하더라도 2차식이니까 근해 공식으로 찾으시면 되잖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결국엔 포인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반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고 나면 뒤로 푸는 건 맨날 똑같이 풀어요.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거는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 보시면 되니까 맡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서 인수분해 할 때 했던 것들 그거를 다시 좀 복습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 꼴이고요. 말했지만 뭐 공식에 넣는 거라든지 이런 특수한 형태의 인수분해 같은 건 앞에서 우리 이미 다 한 번씩 했던 거고 실제로 여기서 제일 많이 쓰게 될 건 결국 인수정리이긴 해요.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조립제법 쓰는 거. 그거는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연습을 조금 더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뭐였다? 뭐다? 알았어. 그지? 이거지. 대답 좀 해. 마음속으로라도 해. 내가 잘 들을게. 두 근의 곱은 얼마였냐면?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더 물어볼 거야. 이거 뭐였다고? 저렇게 조그맣게 말해도 다 들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RPM이 있었나? 없었나? 센에 있었나? 아무튼 요거 나온 책도 있고 안 나온 책도 있는데 유도하는 건 그냥 요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제곱해가지고 이거 4개 빼가지고 다시 루트 C면 얘가 돼요. 그죠? 요거 알고 계시면 자주 써먹을 수 있을 거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텐데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근해 공식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이거 근해 공식 가지고 알파랑 베타를 찾아서 이거 두 개를 실제로 더해보면 얘가 돼요. 두 개를 곱해보면 실제로 얘가 되고요. 두 개를 빼면 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지. 요 녀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치면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야? 최고치 한계수는 A고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X-알파가 인수로 들어있는 거고 X-베타가 인수로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전개한 꼴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래서 요 B하고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같은 거야. C하고 A 알파 베타하고 같은 거야. 이걸 정리한 게 그냥 이거 두 개인 거라고요. 그죠?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C가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야. 3차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세 개가 근이라는 건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최고치 한계수는 살아있으니까 내비두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오케이? 되죠? 그럼 얘를 다시 다 전개하면 이거랑 똑같은 식 되겠네. 우리 옆에서 했던 것처럼 이걸 전개해보자고요. a의 x 세제곱이야. 그 다음 제곱은 누가 나와요? 이것도 저기 뭐야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 이런 거에 나오긴
하거든. 뭐 아무튼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 다음엔 A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빼기 A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요. 이거 다 전개해서 x 내림차순 정리하면 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식이랑 원래 있던 요 식이랑 둘이 같은 거니까 개수들 비교해보자는 거야. 항등식이잖아요. 세제곱 앞에 A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볼 거 없고, 제곱 앞에 있는 거 보면 B는 누구랑 같대?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하고 똑같대. C는 누구랑 같대? A에 이거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거랑 똑같대. 그럼 D는요? 마지막 상수항 D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얘를 정리만 하면 되겠죠. 우린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랑 A, B, C 사이의 관계 보는 거야. A 저리로 넘겨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하시면 요거 A분의 C가 되겠죠? 마지막 건 알파 베타 감마 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세 개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개짜리일 땐 좀 티가 덜 나는데 세 개짜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고차로 넘어가면 패턴이 약간 있거든요. 그 패턴을 숙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얘 보시면 근을 그냥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하나씩 다 더하는 거야. 얘는 뭐야? 그거 세 개를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거고, 마지막 얘는 뭐예요? 그냥 세 개를 다 곱하는 거지. 근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를 다 곱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내려갈 건데 그때마다 개수들 보니까 어떻다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하나씩 뒤로 이렇게 밀려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충분히 졸리지만 좀 더 졸린 이야기를 하자면, 차 방정식이야. 근이 4개 있겠죠?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랑 이렇게 4개 있다고. 저거 4개 다 더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거 4개를 2개씩 곱해서 더하면 A분의 C가 돼요. 이거 4개를 3개씩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고요. 이거 4개를 다 곱하면 A분의 D가 돼요.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곱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해지겠죠? 이거 2개씩 곱해서 더한다고 치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이렇게 6개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 더하면 A분의 C야.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안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패턴은 그렇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요. 3차는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 곱셈 공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A, B, B, C, C, A 이런 거 다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3차 방정식에서 다 나올 텐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도 모든 근의 합이랑 모든 근의 곱 정도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4차 방정식이야. 이거 4근의 합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라고요. 4근의 곱은 얼마가 될 거라고? A분의 E가 될 거라고요. 5차 방정식이었다고 칠까요? BX 4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F는 0이야. 근이 5개 있겠죠? A야 이거. 5개 근의 전체 합은 누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예요. 하나씩 다 더한 건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B. 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F가 될 거예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개해보면 최고차 바로 뒤에 거랑 상수항 정도는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근의 합이랑 모든 근의 곱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4차 이상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패턴은 그렇게 생긴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잠시 잠을 깨야 돼. 지금은 잠을 깨야 돼.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근의 곱이라는 건 언제나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에요. 물론 몇 차식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거든요. 2차의 경우엔 그냥 A분의 C고 3차는 마이너스 A분의 D고 4차는 A분의 E예요. 이 개수가 짝수개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홀수개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모든 근의 곱은 언제나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인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가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꽤 강력한 방법으로 뭘 쓴다. 인수정리라는 걸 쓴다. 인수정리 뭐였냐면 적당한 숫자 찍어 넣는 거야. 왠지 1이 해일 것 같은데? 그래서 1 넣어서 해보는 거야. 조립제법. 그래서 0이 아니면 다른 숫자 넣잖아요. 2도 넣고 3도 넣고 막 할 거잖아. 근데 2, 3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숫자 넣을 때 뭘 넣을 거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넣으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이유를 따져보자면 여기 있다는 거야. 모든 근의 곱이라는 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누구? 이 상수항의 약수일 거라고. 물론 뭐 해가 유리수거나 무리수거나 그러면 약수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찾을 수 있는 거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숫자들이 해로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될지 몰라서 숫자를 찍어 넣어야겠다 싶으면 여기 다 자고 있지? 상수항에 약수 집어넣으셔야 돼요. 최소한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되고 뿔마 1은 당연히 처음에 넣어보겠지만 그 다음에 넣을 숫자는 무조건 2고 무조건 3이 아니고 상수항 잘 보시고 상수항의 약수 중에 누군가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수 정리를 해보셔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지금 20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 그 근각계수의 관계 이야기인데 이번에 할 얘기는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뒤에 문제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그러면 근이 두 개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 두 개 중에 둘 다 서로 다른 실수일 수도 있고 둘이 같은 실수일 수도 있고 둘이 서로 다른 허근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럼 3차 방정식이라는 녀석도 근이 3개 있을 거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4개겠지? 5차 방정식은 5개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차 방정식 이야기만 하자면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일 텐데 이 3개 중에 누군가는 실수일 거고 누군가는 허수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셋 다 실수일 수도 있고 셋 중에 겹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셋 중에 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실근이 2개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실근 중에 중근이 있어서 2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 3차 방정식 여기 쓰지 말고 여기 쓰자.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쨌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3차 방정식은 언제나 1차와 2차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긴 할 거예요. 이런 것만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할 텐데 하고 나서 보면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실근이 나오는 거야.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도 실근 하나는 무조건 있어요. 실근이 없는 3차 방정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내년에 배워요. 어쨌든 3차 방정식의 실근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텐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2차 있죠. 이 2차 방정식의 경우엔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즉 중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이 녀석이 어떤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3차 방정식 전체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3차의 개수가 결정이 날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자주 헷갈리게 하는 거 빠뜨리는 함정은 뭐냐면 3차를 1차랑 2차로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런데 이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3차 입장에서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거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 1차랑 여기 2차 중에 하나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도 실근이 두 개라고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생겨도 실근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요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1차랑 공통근이면 안 돼요. 얘랑 겹치면 안 된다고. 이거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전체적으로 세 실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 문제 풀러가서 보면 나와요.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때는 요거 하나에 요 녀석이 중근 갖는 경우 이것도 실근이 두 개인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요 녀석이랑 겹치는 경우 요런 경우도 3차 입장에선 실근 두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 있다는 거야.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이 공통근을 가져도 되고 그게 3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갖기 위한 조건이고요.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건 아예 얘가 허근 가지면 되죠. 요 녀석이 허근 가지고 있으면 그럼 3차 입장에서는 실근 이거 딸랑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중근 가졌는데 그 중근이랑 얘랑 하필이면 똑같아. 1차랑 2차인데 얘가 중근이야. 근데 그게 얘랑도 똑같은 거지. 이런 걸 이제 3중근 이렇게 불러요. 3개 겹쳐 있다고. 3중근의 경우에도 실근이 한 개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워딩으로 막 외우시면 당연히 헷갈리겠죠. 까먹을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1차랑 2차로 나누어질 수 있고 얘네들이 겹치는 경우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얘가 두 개 가질 건데 이거랑 겹치면 안 되는 거고 실근 두 개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도 되고 이렇게 생겨도 되고 실근 하나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도 된다고. 얘가 없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그 네 번째 꼭지가 뭐냐면 3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 켤레근이라는 건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라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2차 방정식의 켤레근 뭐였냐면 개수들이 유리수인 2차식이 있다고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무리수근 P 더하기 루트 Q P 더하기 루트 Q가 하나의 근이야. 그럼 나머지 또 하나 누구다? P 마이너스 루트 Q다 였어요. 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여기서 근 하나가 뭐 P 더하기 QI 이렇게 생긴 허수였으면 나머지 또 하나 누구다? P 마이너스 QI 이렇게 생긴 켤레복소수다 였거든요. 이게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거예요.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근이 나왔으면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서로 다른 녀석. 요 녀석이 켤레로 따라와야 하는데 이유는 근과 개수의 관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라는 건 합도 유리수고 곱도 유리수여야 돼. 그러니까 요 놈이 하나 근이면 이 놈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합해서 곱해서 유리수가 될 수 있어요. 허수도 마찬가지. 개수들이 다 실수인데 이렇게 생긴 허수가 하나의 근이면 두근의 합도 실수여야 되고 두근의 곱도 실수여야 되잖아. 복소수야. 허수인데 합도 실수, 곱도 실수 되는 건 이것의 켤레복소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놈이 근이면 이 놈이 근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럼 3차로 넘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 이게 2차가 아니라 3차라고 이름 바꾸면 완전히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3차 방정식에서 개수들이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근이 하나 나왔대. 그럼 이것의 켤레가 따라와야 돼요. 왜냐면 3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 방정식에 그냥 1차식 하나 더 곱한 거거든. 2차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이런 켤레근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 3차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수가 유리수인 3차 방정식이야. 무리수 근이 있으면 켤레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이야. 허근 이때요. 이것의 켤레복소수도 근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끼리 더하거나 걔네들이 곱해서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차가 1차랑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다. 요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 위에 가면 나와요. 이건데 A, B, C, D 개수들이 다 유리수일 때 무리수군 나왔으면 부호만 서로 반대인 녀석 나올 거고 개수들이 다 실수일 때 복소수군 나왔으면 켤레복소수가 근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 방정식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졸리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뒤에 예제 몇 개 보고 공부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볼 텐데 한 유형 10개 정도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대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3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 세 실근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찾아보세요거든요. 결국 근을 찾으란 이야기야. 그냥 3차 방정식 푸세요 그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그지? 인수분해 해야 돼. 공식 있어 없어? 이렇게 생겨본 공식? 없잖아요. 뭐 이게 무슨 공식이야. 이렇게 생긴 공식 없잖아. 그지? 그럼 어쩔 건데? 그럼 어쩔 거야? 그죠? 응.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야. 인수정리. 그지?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뭐 넣을래요? 1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보이죠? 2 넣으면 되는 거야? 된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되는 게 뻔하니까 2 이런 거 넣어보자고. 그래서 1, 2, 0이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0 이렇게 생겼으니까 되네요.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조금 더 되겠다. 그지?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3,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세 근은 누구예요? 2랑 마이너스 3이랑 3이랑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너무 간단한 숫자에서 더 할 얘기가 없긴 한데 숫자 넣을 때 1 넣고 2 넣고 3은 넣어도 되지만 4는 넣으시면 안 돼요. 5도 넣어보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작은 것부터 넣어보긴 할 텐데 4나 5는 넣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상수항의 약수를 넣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그지? 18이잖아요.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런 애들은 가능하지만 4, 5 넣으시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해도 누구예요? 2하고 3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4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밑에 있는 애들도 보시면 뭐 그 인수분해 해보란 이야기니까 여러분 직접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4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세요인데 굳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걸 전개할 필요 없겠죠. 뭐 하라는 이야기겠어? 얘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이런 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거지.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지. 그지? x제곱 더하기 4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식 전체는 t제곱 빼기 3t 마이너스 10 이렇게로 정리가 될 거고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렇게 t 마이너스 5 t 더하기 2 다시 t 자리에 원래식 넣으시면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 5하고 1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렇죠?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가지고 실근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근 4개를 다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아까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름 가려야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x 4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은 0. 저거는 보기차식 이렇게 부르는 거였다고요.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뭐였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다. 그지? 근데 t로 치환하면 어때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은 0이야.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치환했더니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어쩔 거다?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형태로 식을 약간 변형을 할 거다. 그지? 그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뭐 밑에도 다 보기차식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옆으로 올까요? 이런 건 뭐라고 불렀다고? 605번 1 빼기 4 더하기 5 빼기 4 더하기 1입니다. 상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였다고요. 그죠? 우후. 핸드폰 아니어서 다행이다. x제곱 땡겨내서 여차저차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요것도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608번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 이라는 3차 방정식에 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래요. 다른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A랑 알파랑 베타 한번 찾아보란 이야기입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래. 뭐 하라고 나온 거니?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 3을 저 식에다가 대입해야지. 그죠? 근 하나가 마이너스 3이래매. 대입하면 누가 나와요? A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그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라고요. 어차피 해라는 건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더하기 6이 0입니다. a가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치? 그 다음 구해야 될 건 이제 알파하고 베타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세요인데 이게 a가 마이너스 7인 거 알았으니까 3차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그럼 이거를 굳이 마이너스 3이 해라고 했으니까 조립제법 가지고 마이너스 3을 넣어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서 다시 요 녀석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3차 방정식이라며 근이 3개 있겠죠. 정신 차려. 세근 합이 얼마죠? 이거 세근 합이 얼마예요? 0. 제곱이 없잖아. 이건 1차거든요. x 제곱이 없잖아. 그지? 이거 세근의 합이 얼마냐면 빵이에요. 근 3개가 누군데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2개가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거든. 이거 3개 다 넣으면 얼마라고요? 빵이라고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3이네요. 그지?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굳이 마이너스 3 하나 알았다고 해서 조립제법 써가지고 다시 2차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세근의 합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의 합도 자연스럽게 찾아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의 기술들을 내년에도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0이었습니다. 옆으로 가서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요거 아까 제가 그 3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이라면서 얘기했던 건데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 있어야 돼. 3차 방정식은 언제나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든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 아예 2차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거. 이것도 중근을 갖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요 2차식이랑 1차식이랑 공통근을 갖는 거. 이것도 3차 입장에선 중근을 갖는 거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3차식을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뭐 얘를 하든지 할 거니까. 그지?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A가 껴있어. A. 근데 저 A가 오히려 저걸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힌트가 돼요. 저렇게 생긴 공식은 없잖아요. 공통 부분도 눈에 딱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A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A가 힌트라고. X에다 뭘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숫자들은 보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A만 먼저 보는 거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질까? 생각해보면 뭐 0 넣으셔도 되고 0을 넣으면 안 될 거라는 건 보이죠? 얘 때문에. X에다 뭐 집어넣어야 A가 없어져요? 1 집어넣으면 A가 없어져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X에 뭘 집어넣어야 A가 없어져? 1을 집어넣어야 없어진다고. 1 집어넣으면 A 없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이해가 되죠? 안 되면 손 들고 얘기해. 자지 말고. 그래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3 1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오케이? 아까 말한 것처럼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그럼 중근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아예 2차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 두 번째는 뭐다? 1차와 2차가 공통근을 갖는 경우다. 네. 이거잖아.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4니까. 한 방에 보려고. 이 어차피 나중에 판별식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래도 잘 생각하긴 하거든요. 중근 갖는다라는 거.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빼먹어요. 1차랑 2차랑 공통근 갖는다는 거. 근데 여기서 언제나 함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2차가 중근 갖는다 하니까 판별식 보시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면 됩니다. 오케이? 뭐 풀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빼기 16는 0 이렇게 생겼으니까 a가 0하고 8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요. 밑에는 1차랑 2차랑 공통근을 가져요인데 1차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알죠? 1이야 1. 그럼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요 2차식도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1차의 해가 1이고 요 녀석도 만약에 1을 근으로 가지면 3차 입장에선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녀석을 해로 갖는다는 건 여기다 1을 넣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니까 1을 대입을 해보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4 더하기 4예요. 얘가 뭐면 되겠다? 0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마이너스 a에 9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a가 9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또 하나의 해가 될 거다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a의 개수는 3개 다 더하면 17이다 이렇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엄청 자주 빼먹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여기서는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뒤에 또 다른 문제로 나올 테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만약에 얘가 중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문제가 바뀌면 그때는 2차가
여기다 쓸까요? 첫 번째로 2차식이 아예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1차와 공통이면 안 됩니다. 겹치면 안 된다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이거랑 겹쳐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안 겹쳐야 된다고. 이거 두 개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먼저 생각해보면 2차가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 아까 판별식 찾아봤더니 요거 나왔거든요.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던가 아니면 a가 8보다 커요. 그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건데 두 번째에서 뭐라고? 공통근이 아니어야 된다고. 공통근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얼마였어요? 9였어요. 무슨 얘기야? a가 9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 다 고려하셔야 돼요. 0보다 작거나 8보다 큰데 9는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책에서 보통 뭐라고 쓰냐면 a가 0보다 작거나 a가 8보다 큰데 9보다 작거나 a가 9보다 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만 빼면 좋겠는데 8보다 커요에서 9를 빼면 좋겠는데 8에서 9 사이 9보다 커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셔야 맞는 게 돼요. 약간 마음이 불편하죠?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안 틀리겠죠? 밑에 보시면 눈으로만 볼게요. 614번. 614번 같은 경우에는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판별식만 보면 끝나긴 하겠죠. 그냥 이 2차식 자체가 아예 허근 갖는 경우라면 무조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공통근이냐 마냐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래요. 아무튼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요거 사실은 이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요 이야기는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되시면 아주 본격적으로 배우거든요. 완전히 본격적으로. 근데 그 전에 여기서도 인수분해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기말고사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616번 3차 방정식 또 하나 나왔고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구하라고 한 게 이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눈치는 채겠지만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실제로 찾아서 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산수하라고 나온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건 눈치가 채지죠. 결국 관계 찾으란 이야기야. 알파랑 베타랑 감마 사이의 관계식 찾아가지고 대입하세요인데 이걸 그렇다고 무턱대고 일단 통분하자니 너무 많아. 문자가. 그래서 그냥 통분을 하자니 통분해서 전개하다가 분명 틀릴 거예요. 너무 길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문자의 개수를 좀 줄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문제를 조금 바꾸면 앞에서 대단원 1단원에서 했던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힌트는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야. 세 개 다 더하면 5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9예요. 세 개 다 곱하면 다시 5가 돼요. 이거 가지고 얘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건 우리 1단원 할 때 많이 봤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전개해가지고 얘네들 넣을 건데 그냥 넣지 마시고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분자에 베타 더하기 감마야. 베타 더하기 감마는 누구랑 같으냐면 5 마이너스 알파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뀔 거다? 알파 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그죠? 베타 분의 5 마이너스 베타고요. 감마 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또 얘 나름대로 뭐야? 그냥 알파 분의 5 빼기 1이야. 베타 분의 5 빼기 1이고요. 감마 분의 5 빼기 1이에요. 다 합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뭐. 그죠? 첫 번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풀기 수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통분하시면 되죠. 5로 묶으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고요. 통분 다음 누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그냥 빨리 쓰면 이거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조숫자를 싹 집어넣으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의 관계식만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1단원에 있던 거 곱셈 공식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던 겁니다.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거 세 개를 근으로 가는 녀석이더라 예요. 그래서 이제 ABC를 한번 찾아보세요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걸 푸는 첫 번째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그리고 세 개 다 곱한 거 이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우린 뭘 구해야 돼? 얘네들을 구해야 돼. 얘네들이라는 건 뭐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요. 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거 하고 세 개 다 곱한 거 얘네들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죠. 그죠? 이 방정식의 세근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세 개 더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A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누구야? B고요. 이거 다 곱한 게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은 얘네들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뭐 통분해서 구하시면 되고 통분해서 구하시면 되고 뭐 얘는 그냥 바로 있으니까 역수치해서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ABC를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요령껏 풀어보자면 이런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함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쟤를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다고 치고 요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예요. f 알파가 0이란 이야기잖아요. f 베타가 0이란 이야기잖아요. f 감마가 0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린 뭘 하고 싶다고? 이거 세 개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찾고 싶다고.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모양새가 되도록 하는 식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어쩌면 좋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되더라. 요 x자리에 알파분의 1 넣으면 이해되겠죠? 베타분의 1 집어넣으면 이해되겠죠? 감마분의 1 집어넣으면 이해될 거잖아요. fx가 아니라 fx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드시면 요 방정식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그거 세 개를 해로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는데? fx가 저거였으니까 fx분의 1은 x세제곱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 빼기 x분의 2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해로 갖는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분모에 세제곱이 들어있는 꼴은 되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x 세제곱을 싹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1 더하기 3x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x 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원하는 건 3차항의 개수가 1이어야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순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BC를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괜찮은 풀이이긴 한데 이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이니까 당연히 이 풀이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
3차 방정식 또 하나 나왔고요. 근이 하나가 나왔어. 1 더하기 루트 2라고. 그런데 A, B가 유리수래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근 하나가 누구래요? 1 더하기 루트 2라는 무리수래요. 1 더하기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또 하나는 누구여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여야겠죠. 왜냐하면 개수가 다 유리수니까. 개수가 다 유리수인데 무리수 근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켤레도 근으로 하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1 더하기 루트 2야. 나머지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누가 있겠지 뭐. 알파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알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알파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지에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b예요. 세 근의 곱이 얼마냐면 3이겠지. 그죠? 마이너스 a분의 d는 3이잖아요. 세 근의 곱이 3일 거라고. 근이 하나가 나왔지만 나머지 하나가 켤레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자동으로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 얼마인지 모르는데 셋이 곱해서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이렇게 셋이 곱해서 3이다 그 얘기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개의 뭐야 깜짝이야. 세 개의 근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세라고 그래서 그런가? 미안해. 세 근이 나왔으니까 요거 세 개 가지고 합이랑 두 개씩 곱한 걸로 A랑 B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일 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뭐 여러분이 계산해서 B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근 찾으시면 되고요. 풀이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냥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이니까 때려 넣을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뭐 세제곱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 더하기 루트 2 세제곱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넣어보면 루트 2라는 무리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식 전체가 유리수 부분도 있고 무리수 부분도 있을 텐데 걔가 0이야 그랬으니까 유리수 부분도 0이고 루트 2가 달려있는 무리수 부분도 0이야 뭐 이렇게 해서 A랑 B를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약간 귀찮잖아요. 그죠? 그냥 어차피 이거 하나고 나머지 또 하나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세근의 곱이 또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빨리 세근 찾아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A, B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마지막은 활용인데요. 이거 활용 문제는 제가 안 할 거고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해보시면 되거든요. 활용 문제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식을 세워드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식 세우는 게 문제인데. 그지? 그래서 하자면 요령은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해보니까 어렵더라 정도가 아니라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있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니? 그럼 이걸 x라고 두시면 되죠. 이거 x라고 두고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 x에 관한 식으로 그냥 나타내 보시면 돼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4m인 원기둥이 있대. 거기에 반지름을 적당히 늘리고 같은 길이만큼 줄여가지고 몰탱크를 만들었더니 원래 부피랑 처음 부피랑 원래 부피랑 나중 부피랑 둘이 똑같아졌대. 새로운 탱크의 반지름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4였던 거고. 이거 자꾸 얘기하면 답인데. 뭐 구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식을 잘 만들어 보시고 그거 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x 찾아보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다 됐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3차 방정식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보시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요 위에 4번 꼭지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밑에 5번, 6번 이렇게 두 개인데 요 5번 이야기는 이거 우리 복소수 할 때 몇 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요 문제집은 어디 있냐면 저기 뒤에 유형업이라는 곳에 가면 나와요. 바로 뒤에 안 나오고 유형업에 가시면 요 오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연립방정식도 한글이 엄청 많이 써 있잖아요. 설명할 게 많거든요. 요것도 조금 쉬었다 할 거니까 잠을 좀 깨시고 유형 10번까지 했거든요. 제가 대표 문제는 거의 다 풀었으니까 대표 문제 다시 한 번씩 싹 풀어보시고 다 됐으면 그 밑에 것도 하나씩 푸시고 하다가 안